안녕하세요. 디자인 주제도 아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컴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통이 네, 기나긴 암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장 어땠어요? 이번 주가 사실 미국장이 한 6일 연속 내렸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다시 많이 내린 연속으로 그런 날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장이 다 밀리는 와중에 안 좋은 게 뭐였냐면은 한 화요일인가 수요일 좀 반등을 하는 줄 알고 올라오면서 아마 사람들 좀 배팅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금 밀리면서 손해가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들어가가지고 저도 그렇고. 항상 밀리니까 상관없고 그건. 오늘 할 주식 네, 앱클론인데 이거 무슨 회사죠? 일단 바이오 기업이고요. 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사 설명을 좀 보면은 플랫폼 기술이 있다 이쪽에. 근데 좀 내용은 뒤에서 좀 볼게요. 네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카트티 치료제 이렇게 하고 뭐 난치성 고혈압 이런 게 이제 소개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단독 개발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애들에다가 본인이 좀 더 붙여가지고 더 병용요법으로 이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좋은 물질을 찾는 개념이거든요. 회사가 이거를 좀 보면은 사실 바이오 기업은 대표자 좀 중요한데 이종선님이라고 있어서 이분이 그냥 처음부터 창업자냐 아니면은 그냥 월급쟁이 사회적이냐 그랬을 때 창업자시긴 하세요. 이분이 보면 좀 찾아보면은 최대 주주이시고 살아온 걸 보시면은 종군당 쪽의 연구소였다가 이제 뭐 영인 프론티어 이런 데 있고 중간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갔다 오셨네요. 그리고 학력 보면은 서강대 학사고 뭐 교토의과대 병약 박사까지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재직 기간은 11년 5개월에서 쭉 하고 계시고 그 전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분이 창업하기 전에 이제 열심히 종군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뭐 AB 프론티어 대표이사도 하시고 영인 프론티어 대표이사 그리고 애플론 이렇게 해서 약간 바로 창업이 아니라 다른 데 대표이사도 해보면서 창업을 하셨고요. 어떻게든 이제 창업적으로는 되게 성공하셨죠. 여기까지 잘 끌어왔으니까. 회사 영역 보면은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한 12년 13년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되고 구로 디지털 센터 쪽에 있고요. 보통 이런 바이오 회사 볼 때 기존 주식 말고 이제 CB나 BW 이런 게 생각보다 물량이 많아서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행된 물량 봤을 때 얼추 발행 초반에 보면은 한 14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회사가 3천억짜리 회사라서 뭐 그렇게까지 또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개발 전략인데 이 설명이 보면은 밑에 약간 용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만 이 회사만 드러나는 이 회사만 이제 나오는 용어 중에 에피토프라는 게 있는데 항체와 결합하는 질환 단백질 결합 부위를 말한다. 그래서 단백질은 크기가 큰 분자로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합 부위가 존재하는데 동일한 질환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라도 결합 부위에 따라서 상이한 치료 효능을 보인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잖아요. Y자에서 이쪽 하나 자르면 네네. 이쪽에 붙일 수 있는 게 있는데 네네. 반대쪽에 붙이려고 하면 안 붙여진다는 거잖아요. 되게 이해를 잘하시네요. 간단한 거사 아닌가요? 대단하시네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요? 네, 저보다 더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중함체도 있는데 이건 또 많이 다른 데는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질환 단백질 결합 부위에 결합을 해서 한 항체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의 경우에 이 두 가지 이상 원인 질환 단백질에 의해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동시에 제어를 하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회사 이제 개발 전략 쪽에 보면은 본인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게 있고 이제 복제약이 바이오 약품이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에피맵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신규 항체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잠깐요. 파이프라인 보면은 이게 세계에서 열심히 파는 블록버스터 약이 있어요. 근데 애란 병행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어떤 걸 붙이면 잘 될까? 이걸 잘 찾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물질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여러 후보 물질을 이게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이 후보 물질 중에서 현재 나와 있는 약과 애가 결합하면은 가장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기술이죠. 근데 나름 이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인정을 받는 거고, 실제로 이런 거에 바탕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하긴 했어요. 그만. 중국에서 저희 나라 제약 시장은 어떤가요? 중국에서 진출한 사실 그 HLB인가 거기 리부세라닙 아니면은 약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중국 제약사들이 외국계 제약사들을 허가를 그렇게 잘 안 내주고, 정부에서 그렇죠. 네, 특히 정부도 그렇지만은 중국은 워낙 대륙이라서 이제 성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특정 성에서 이제 허가 나러 다른 성에서. 저희 나라 치면 도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좀 외국계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제약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랑 좀 친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중국도 중국 어째 밀어주는 게 있어서 각 성에 그 강한 뭐 제약사들이 있어요. 걔를 다 뚫어야 되거든요. 뭐 항소제약, 복성제약 뭐 이런 애들을. 그리고 약간 조인트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 라이센스 인아웃은 조금씩 하는데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일에 내가 여기서 소화제를 팔고 있는데 네. 다른 성 가서 팔려고 하면은 거의 못 판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엄청난 노력해서 뚫었는데 딱 그 지역만 팔리고 생각보다 효과가 미비하다. 아니면 왜냐면 걔네를 뚫었으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뚫었으면 다 뚫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편한데, 그쪽 업체에서 또 덤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20, 중국을 다 뚫으면 20군데를 따로따로 뚫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노력 대비 효용이 되게 떨어진다. 그럼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긴급 승인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코로나약이 있어요. 중국제. 물약?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또 들어있느냐? 중국은 또 러시아제를 쓸 수 있어, 스트로크를. 그거 물 들어있대며. 그것도 아무튼 네, 다른 얘기였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건 이제 사업 요약인데, 이게 좀 특이하게 이제 한국 과학자 그룹과 첨단 바이오 기술을 보유한 스웨덴 과학자 그룹이 공동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듣보답이 아니다. 2010년에 설립을 했고, 타 바이오 기업과는 다르게 혁신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약간 잘 찾는 라이브러리 도서 같은 개념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항체 신약 후보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서 사실 스웨덴이 밀어줬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래서 열심히 그 노하우를 인정받아서 새로운 에피토프를 찾아내는,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설명, 에피토프를 찾아내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이름이 네스트라는 거예요. 노벨 에피토프 스크리닝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단일 클론 항체를 개발하고, 뭐 AC101 위암, 질환 단백질, 각종 계속 유방암 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2016년 중국 상하이 헬리우스 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잘 못 도와줬지만 188억 규모로 중국 판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실 기술 이전 계약이 있어야 주식 상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새는. 기술 이전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불리한 거 아닌가? 예? 불리한 거 아니에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여기 상장할 때는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는 좀 기술만 있으면은 다 상장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특례 상장으로. 근데 요새는 뭔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좀 성과가 있어야 상장할 수 있게 좀 한국 거래소 기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 이전의 그런 데이터, 과거 스펙이 있는 게 좋다. 그렇게 하고, 뭐 주변에서 보니까 녹십자랑 유한양이 밀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클로 항체와 에피바디를 결합하여서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한 이중 항체 개발 플랫폼인 아피맵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단클론 항체 대비 25분의 1 작은 크기지만 항체 특성을 유지하는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개발을 한다. 이 정도. 그리고 T세포는 이제 많이 하는 이제 공격세포를 해서
맞춤형 한항제를 개발하는 기술인 카트-T 플랫폼에 있다. 그래서 암세포를 인식하는 수용체 유전자를 인간의 T세포에 투입해서, 근데 T세포가 사실 일반적인 공격이긴 한데 어쨌든 정확하게 하면 타겟세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 타겟을 면역적으로 맞추면은 이제 면역 공격이 아닌 방어로 보면 되는데, 일단 현재 이쪽에서 개발하는 거는 카트-T 세포 치료제를 바탕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병용요법을 붙여가지고 항체를 개발하는 쪽을 하겠다. 전체적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네. 뭐 뒤에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여기는 의약품 시장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항암 시장 쪽은 계속 연평균 한 6%에서 10% 정도 커진다 가지고 있고요. 기술 이전 트렌드인데 의외로 임상 1상, 2상, 3상보다 전이상 단계 기술 이전 건수가 48% 차지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도 많아서 약간 현재 같은 에클론 같은 회사가 유리하다. 왜냐면 여기는 초기 단계에 물질 탐색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것도 뭐 기술 이전은 지금 전이상 단계도 많이 잘 되고 있다. 사실 이런 데이터가 인정 있으니까 이렇게 전이상 단계에서 물질을 파악하는 이런 에클론 같은 회사가 가치를 3천억 원씩 받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 스펙 보면은 뭐 녹식자, 유한양해 이렇게 좀 했고요. 뭐 주요 기술 개발 아까 네스트 기술에서 아피맥 기술을 이용해요 혁신 항체 신약 의약품을 개발하는 거를 하고 있고, 매출을 보면은 맨 밑에 보면 30억입니다. 사실 별로 없어요. 실제 여기까지 한 거는. 대부분 의학회사가 그러지 않나요? 바이오 회사들 좀 그래요. 그래서 엄청 너무 미래를 많이 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창업을 2010년에 했는데 이게 맞나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 뜨면은 대박이다 이러면서 달리는 거 그런 거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 보면은 총 계약금액 있고 상하이 쪽에 수치 금액이 있는데 중간에 잘 안 되면 계약이 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치 금액 좀 체크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라이센스 2는 뭐 했는지도 한번 받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학회를 뭐 바이오 US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투자들이 좀 붙고 하는데,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제 암학회에 좀 참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에 현재 이 가장 이제 각 질병별로 이제 크기거든요, 이 데이터가. 근데 이제 봤을 때 항암제 시장이 연평균 11% 정도 이제 성장할 거다. 일단 이런 내용이고 똑같이. 경쟁 상황인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경쟁이 현재 N의 기술로 봤을 때는 크게 경쟁자가 없다라는 게 예, 본인 독자적이다. 항암제 시장은 뭐 아바스틴, 허세틴, 파세타 이런 다 브로스터 상체 시장 보유하고 있는 로슈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 항암제 시장은 규모가 얼마나 되죠? 우리나라요. 네, 저희 나라. 딴 나라 말고 우리나라만 봤을 때. 우리나라 봤을 때 죄송해요,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대충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이 한 11조에서 12조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암이 가장 꽤 상위 포지션을 했던 10%에서 20% 봤을 때 그래도 2조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그 중에 이거는 대충 한 몇 프로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 회사는. 이 회사가요. 네. 통상적으로 매출액은 아무 혁신적이어도 한 2%,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3%에서 5% 나눠 먹히거든요. 그러면 국내 시장 규모로 했을 때 매출액 1,000억, 국내만. 다만 당연히 이런 회사는 전 세계를 노리기 때문에 뭐 시총 지금 3,000억 인정 받으려면 미래 매출액을 최소 5천억에서 1조 정도 잡아야 되네, 연매출. 그리고 이익률을 봤을 때 이게 제조 라인이 없는 회사라서 이익률 한 20% 30% 생각해야 되거든요. 또 까여야 되는군요. 응? 본인들이 제조를 안 하니까 또 까여야 돼요.
아니 제조를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요. 원가가 많이 그래요? 들어요. 예, 예. 오히려 기술이라는 게 돈이 더 빨리빨리 나가는 비용이 적어서 인건비만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좀 나가는 돈이 더 적어서 이 가치를 많이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3천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려면은 연간 300을 400억 정도는 번다고 봐요. 그 정도는 나와야 지금 가치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 시장은 이렇다 그렇고요. 항아제 분야 강제 로슈가 한 2024년에 이 분야에서 278억 달러 매출할 예정으로 보면은 약 30조 되겠네요. 여기 있는 매출액이. 그 요새 전세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양은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여긴 휴미라가 1등입니다. 아, 휴미라를 판매하는 에브가 1등인데 지금 라이센스 만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시장 점유율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뒤에 중간에 되면 시장 현재 점유율이 의미가 없다. 여기는 뭐 붙여서 파는 거 잘 되는 애들 거를 바탕으로 그냥 잘 이게 따라간다. 예, 이런 거라서. 뭐 카트티 시장 규모 보면은 뭐 많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시장이 어쨌든 늘어나면은 달라붙는 개발사들이 좋다 이런 거고. 회사 재무 잠깐만 봤을 때 자산이 한 300억 많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회사가 차입금도 뭐 그렇게 과다하지 않고요. 예. 돈 버는 좀 강할 것 같고, 다만 이게 영업 손실이 좀 많네요. 많죠. 그래서 거의 한 최고 이게 혹자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람도 있긴 해요. 정말 역발상으로 뭐냐면은 옛날에 신뢰제를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임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다. 그러다 그래야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회사도 터질 수 있잖아요. 회사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영업 손실이 100억인데 이거를 투자를 하느냐, 이게 지금 시총이 얼마 됐든 이렇게 회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기업, 바이오 벤처 기업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런 회사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본 변동표입니다. 왜냐면은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 두 부분 합계가 그냥 다른 회사에서 이제 돈을 얼마나 밀어서 쏴줬냐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약 한 500억 정도 투자자들이 그냥 들어왔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부채로 잡히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있긴 하는데, 걔네들은 부채 부분에서 따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많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가 볼게요. 현재 이제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서 15%가 올라서 지금 차트도 엄청 오르고 있고, 지금 안 좋은 장에서. 근데 왜 갑자기 2배 따따블이 됐죠? 기사가 좀 좋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거가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가 계속 기사가 뻥뻥 터뜨리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게 지금 계속 밀리다가 한 최근 2달 돼서 지금 반등한 거잖아요. 그건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이만큼 내렸으니까 지금 버티고서, 아니면 뭔가 좋은 게 있느냐 이건데, 보면은 기사가 9월달 8월 말 가지고 해가지고 뭔가 임상 결과가 좋은 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임상 1상이잖아요. 2, 3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작업이지 않냐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은 1상은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죠. 예, 예상할 수 있고 좋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근데 2, 3, 아니, 2상이 하는 거고 3상이 사람들한테 해보는 거죠. 외국에서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 1상, 2상, 3상도 다 사람한테 해요. 네, 근데 이제 국내 국외 이게 좀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기본 개념은 똑같고, 일상은 이제 대충 이제 먹고 죽지 않는다. 이상은 그거보다 이제 효과성이 있다. 효과성을 보는 건가요? 삼상은 물론 일상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정성 측면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삼상은 좀 더 다양한 큰 대규모로 봤을 때 효과가 입증이 되냐 이걸 보는 거죠. 중에서.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뭐 3한테 안 먹는 보면 이제 전인상 단계, 동물 실험 단계라서 훨씬 더 전 단계고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중간에 3자 배서 유상증자도 7월달에 있었고, 전화사채 발행도 이렇게 돈을 일단 확보를 합니다. 한 번에 땡기는 거죠. 네, 100억씩 땡겼죠. 지금 120억, 100억 뭐 있을까, 한 200억 땡겼네요.
그 상태에서 사실 이거 땡길 때 우리가 일상 뭔가 결과 좋다 지금 2개월 뒤에 저 기사 났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투자할 거긴 한데 사실 이런 기사 오픈돼서 오른 거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다음 이상까지는 그래도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길까봐. 저는 사실은 길 것 같아요. 이제 약발이 끝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회사가 이제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뭔가 잘 될게 이거를 2010년부터 중간에 보면 12년, 15년 계속 있어요. 돈 먹는 하마 같은 개념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점은. 그리고 제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이오기업 CFO 그러니까 회계 재무 쪽 하시는 분 대빵 이걸 좀 안정성 있게 같이 오래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시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CFO는 한 차보니까 2개월 됐어요. 그전 베크만 여기는 좋은 글로벌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전엔 누구였냐 좀 보니까 황영진 해보서 1년 8개월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얀센, 마크로젠, 테라젠 뭐 그전 슈스티를 좀 다른데 최강속이지만 약간 딱 짧게 근무했죠. 오히려 그전에 있던 2010년 창업할 때부터 있었던 분이 CFO 이영구님 8개월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창업자랑 같이 이제 잘 나와가지고 영인 프론티어에서 2년이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잘 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뒤에 CFO 자체가 계속 바뀐다는 게 사실 2019년까지 주가가 나름 괜찮거든요. 근데 좀 약간 CFO 바뀐다는 건 CFO도 믿음이 없지 않나 그런 게 살짝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거는 이제 R&D 쪽이 워낙 중요해서 R&D 쪽 대빵은 잘 다니고 있냐 이거 좀 보는데 그 전에 있던 창업할 때 있었던 R&D는 이제 노숙자에 있고 막 이래서 이분이 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좀 있었던 게 있고 근데 지금은 있는지 제가 체크가 못했어요. 어쨌든 에클론은 최근에 많이 좀 반등하고 올라왔지만은 더 사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아코 에클론. 네. 기술력 있는 회사인가요? 앞으로 봤을 때. 기술력이요? 네. 저는 기술 잘 모르지만 있어 보인다. 이거 망하진 않겠네요. 네. 일단 있어 보인다는 그거에 이제 근거는 유한양이랑 녹시자가 일단은 밀어준다는 거. 왜냐면 그쪽은 이제 다 전문력들이 있으시잖아요. 대형 회사니까요. 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밀어주는 거라서. 네. 그럼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겠네요. 어쨌든 지금 월로 봤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 물론 소스가 나빠서 곤두박수 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총이 너무 부담이 돼요. 이게 시총이 천억대사도 아니고 사실 3,500이면 국내 쪽으로 따지면은 저 규모가 어느 정도면은 국내 한 7위에서 12위 왔다 갔다 하는 뭐 대원제야, 유나이티드자 이 라인 정도 시총 규모예요. 근데 과연 그런 회사 비교했을 때 이게 기술력이 있지만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사실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좀 그러네요. 네. 부담스럽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에클론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은 네. 뉴욕 거래소에 상장 중인 세브라 할 건데 네. 무슨 회사죠? 일단 석유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납품 회사인가요? 아니요, 이제 뭐 이제 뚫기도 해가지고 하는 파이프라인도 있고 시총이 400조 되는 엄청난 대형 회사이고. 네. 사실 제가 아까 에클론을 너무 길게 해서 짧게 했거든요. 이거 준비는 최근에 간단하게 할게요. 워낙 유명한 회사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배당이 일단 3%대를 주고 그리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석유기업 관련 회사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그 정말 이제 대기업이 여러 개로 쪼개졌어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쉐브론도 있고 엑슨모빌도 있고 쪼개질 때 보시면은 창립이 1879년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의 스탠다드 오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로 이제 따지면은 굉장히 지금 따지면 한 200년 넘었네요. 그쵸? 200년 동안 기름업 한 거예요? 그렇죠. 이쪽 분야만 열심히 했죠. 네. 했고 뭐 인원만 봤을 때 회사 규모 4만 5천 명에 뭐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꽤 높고요. 그럼 인당 얼마를 버는 건가요? 인당이요? 네. 순이익이 156억이 계산하기 힘들죠. 잠깐만 멈춰주세요. 마시죠. 계산이 안 끝나겠네요. 제가 지금 요새 15조를 4만 5천 원 나누면 되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미안해요. 2자리 이상 시키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생각에 1억, 그러니까 인당 1억씩 벌면은 저기 4만 5천면 4조 5천억이잖아요. 그건 대충 인당 3억씩 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억이요? 네, 그러면 대충 14조 나오니까. 마통님은 인당 얼마 버나요? 저요? 저는 그냥 본전치기죠, 본전치기요.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본전 도움이 안 되는 정도 아니고 딱 본전치기 정도만 하고 우리 회사에서 권고사직 안 날라왔나요? 딱 본전은 괜찮아요. 그래도. 회사 소리 좀 보면은 이제 스탠다드 오일 분할 당시 자회사 중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였고 엑슨모빌만큼이나 스탠다드 오일의 후계자라는 자부심이 있고요. 이제 스탠다드 오일 자체는 이제 1879년에 설립되었고 이제 1900년도에 유명한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당시에 76만 1000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스탠다드 오일의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스탠다드가 사실은 또 전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1911년에 이 세계 완전 오일 시장을 다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 하니까 반독점법으로 설득을 맞으면서 회사 34개로 쪼개져요. 이거 다 나눠라.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은 SOCA에 지금 이렇게 업무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분할된 이후에 1936년 텍사스주에 기반한 텍사스 연료회사와 조인트 벤처의 결합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 석유 시치권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캘리포니아 아라비아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 지분을 1980년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넘기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게 아람코입니다. 사우디. 전 세계 지금 시총 거의 1위인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SOCAD 반도점법 판결 결과로 이제 서부 지역에서만 스탠다드 오일 명치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을 막 확장하면서 뭐 그런 쪽으로는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 아니라 쉐브론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름은 그렇고 보다 보면은 중간에 그거 있어요. 2019년에 메이저 실가스 시추어진 에너다코를 330억 달러면은 33조 아니 뭐 지금 환율로 하면은 40조 되거든요. 그 셰일가스 분야도 진출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분야도 진출한다는 게 좀 핵심이긴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원유 가스 생산업체인 노블에너지도 인수한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인수합병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어요. 매년 회사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돈이 많으니까 못할 거 없죠. 한국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온 미국 석유회사이고 자회사 칼텍스를 이름 그냥 칼텍스입니다. 자회사 칼텍스를 통해서 라키화학과 합작으로 호남 정유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칼텍스와 럭키금성이 대표이사를 한 명씩 선임을 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GS그룹으로 넘어간 다음에 결국 GS 칼텍스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쉐브론 색깔하면 GS 칼텍스. 결국은 GS 건가요? 아니 50대 50. GS그룹 50, 그 미국의 칼텍스. 미국 그만큼 반 줘야 되는 거.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남 정유 시절 휘발유 브랜드 사용했던 테크론이라는 게 쉐브론 것이고 미국은 쓰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거 안 쓰지만. 낯서니까. 네, 그렇죠. 그 이쪽 산업 브랜드 정유소 보면은 뭐 쉐브론, 테스코, 뭐 이렇게 칼텍스 이렇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브랜드도 좀 있고요. 기타인데
뭐 엘론의 뭐 건물 인수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93년에 심시티 게임 있잖아요. 거기에 좀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석유 시추 시설을 건설하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사내 교육용으로 한번 써서 잘 사용했대요. 별난 걸 다 만드세요. 신기한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2020년에 알려지기 때문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안 해봤어요. 해보세요. 한번. 심시티? 아니요. 석유 수출. 석유 시추? 제가 환상의 관심이 로스가 뭐라는데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정말 관심 있어서 좀 해볼게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벵가드 오블리고 버크셔 해셔웨이가 2대 주주입니다. 버크셔는 안 나온 데가 없네. 맞아요. 좋은 기업엔 다 들어가요. 쉐브론 그냥 검색해보면은 이제 석유 메이저 재생에너지 기업 인수 활발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있고 뭐 버핏이 주축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회사 이제 재무비를 보면은 PBR 2에 지금 ROE가 안 보이네. ROE 잘 안 나왔고 퍼가 10 정도 되네요. 그냥 무난해요. 재무적으로 사실 이 정도는 무난하고 최고가 182달러고 최저가 93달러고 이제 157달러면 그냥 무난한 위치. 그리고 M&A 보면은 이쪽 강해요. 이게 인수합병 한 다음에 직원 감면 내보낸 것도 잘하고요. 좋네요. 예, 깔끔합니다. 예. 인수와 함께 칼을 휘둘러요. 6조짜리 노블에너지도 잘 딱 산 다음에 25% 딱 감원해버리고 지를 때 빵빵 질러주고 25% 4분의 1 죽이네. 짱인데요. 회사가 뭐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밖에 또 없어요 사실. 다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쉐브론 여기까지입니다. 쉐브레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기록인가요? 일단 장점들이 많아요. 이게 기존에 있던 석유 쪽에서 버는 돈으로 재생에너지, 다른 에너지 사업을 인수합병한다는 게 크고요. 그리고 구조조정도 잘하는 것 같고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벵가드 그룹이나 버크셔도 믿고 있고 배당률 좋고 한 해 버는 거 많고. 그러면 뭐 가져오면서 가도 되는 거네요? 저는 장투하면 쉐브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에솔 같이 장투하는 개념으로. 좀 장투하시나요? 이거요? 네. 제가 한다고 하면은 좀 할 것 같아요. 하시죠. 근데 딱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박스권 매매가 제일 속편하긴 하거든요. 약간 최저가 90달러고 최고가가 180달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150달러인데 90과 180이 사이인 135가 더 적지 않나? 한 10% 내렸을 때.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네? 10% 내려가는 게. 그 예약 매수 한 달치 때려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한 달에 3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매수 안 되면 그냥 말고. 그러니까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쉐브론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은 시황할 건데 이번 주 시황은? 시험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딱 세 종목만 하겠습니다. 네. 제일테크니스, KG스틸, 교촌 FMB인데 제일테크니스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괜찮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괜찮나 좀 보고 싶어서 조사를 했고 KG스틸은 제가 배팅한다 물려가지고 가졌고요. 교촌 FMB는 제가 이번에 약간 치킨 전쟁 때문에 갖고 왔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여기 응모를 한 게 있었는데 당첨이 됐나요? 네, 치킨을 2마리 받게 돼서 가졌어요. 뭐야? 그냥 세탁기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촌에서 치킨만 주죠. 뭐 하겠어요. 한번 볼게요. 제일테크노스가 사실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보면은 뭐 국내 원전 하이데크 생산 막 이렇게 기사가 최근 기사 있고 뭐 추천주 있고 원전용 데크 SMR 적용 관심. SMR은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건데 데크를 만드나 봐요. 그리고 금속 제조 기업이다. 그리고 옆에 맨 밑에 보면 1971년 뭐 대충 역사인 것 같다 이렇게 있고 시총 보면 작은 회사인데 외국인 지금 최근 매매 동향 보고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 계속 팔고 계시길래 내려가고 있고
근데 PBR 0.9에 퍼 17이면은 그냥 뭐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 외인 소진율 1% 보면 외인에 전혀 관심이 무관한 회사다. 기관은 아예 관심이 없군요. 기관 네, 동향이 안 보이네요 사실. 그래도 개인만 관심이 있나 하는데 그냥 별거 없나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매출액이 1000억대 중반이고 최근 3개년까지는 사실은 버는 게 거의 없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때 제로인데, 근데 2022년에 급격하게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무려 100억이 넘게 잡히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이제 뭔가 실적이 있는 겁니다. 보면은 기사 대충 보면은 이제 데크 플레이트 초황수 최대수에 막 이런 거 있고, 이제 제일테크는 초황인데도 극단적 저평가다. 이게 이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이거 혹시 애널리스트에 띄워주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주가를 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보율이 1000%가 넘으면 이제 부채가 별로 없다고 보면 되고, 그래도 배당도 어쨌든 계속 뭐 들수는 낮추하지만 90, 30, 50 좀 줍니다. 이게 월봉을 봤을 때는 지금 점점 설거지인 거 아닌가 좀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은 상당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이러면은 한 6,000원대 내려오면 그때 매수는 고려해보고 굳이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회사 자체는 올해 좋아진다고 하면은 6,000원대에서 그러니까 30% 빠져야 되죠. 매수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멋있습니다. 이게 LNG에서 만드나요, 이네? 이게 이 큰 거 다 만들 수는 없고 여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죠. 가끔 보면 홈페이지를 너무 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당한 것처럼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건축의 데크 사업부가 있고 조선 부분에 조선 사업부, 해외 사업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제일테크노서 1익을 담당 조선 광고 새 시대에 우리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 막 이런 거 있고요. 협력사입니다. 네. 네, 보면은 이제 여러 개를 만들겠지만은 스토리지 탱크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LPG 같은 거 이제 가스 같은 거 들어오면은 이 탱크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듭니다. 이거 규모가 작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무튼 보면은 이게 또 그냥 한국이냐 아닙니다. 지금 쿠웨이트 알제르 LNG 스토리지 탱크입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하고요. 제일테크노스 여기까지예요. 네. 그리고 다음에 KG스틸인데, KG그룹이 최근에 쌍용차를 일단 인수를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수했나요? 네, 인수했어요. 그래서 쌍용차 이름이 지금 36년 만에 KG 쌍용 모빌리티로 변경됐습니다. 조용히 해서 쌍용차 인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들 수교 언제 들어왔어요. 돼요? 이제 KG 정도면 사실은 쌍용차가 감사하면서 가야죠.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이슈냐면은 KG스틸 주가가 급락했어요. 1조가 넘는 회사인데 쌍용 인수해서 그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좀 약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한 이제 주주가, 그러니까 대형 주주 펀드가 60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블록딜로. 쌍용차 인수해서 던졌나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블록딜 매도했다고 했대. 저는 이제 뭐 이 정도 내왔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11,300원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11,300원에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저기 9월 1일에 600만 주가 찍혔잖아요. 기관 마이너스가. 외국인 400만 주도 받고 개인 한 200만 주 받았던 소린가? 아무튼 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괜찮다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좀 넣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베팅을 좀 했는데, 그리고 재수가 좀 없을 수도 있게 베팅하고 다난 좀 3% 오르는 상태에서 바로 꼬라박았나요? 전화를, 그러니까 지금 시작가 좋았잖아요. 저는 이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더 들어왔는데 이제 쭉 밀린 거죠. 맞아요. 아주 온몸으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4.5%니까 하루에 7% 정도 좋네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왜 맨날 이러는지 모르겠어. 항상 그랬으니까 지금. 진짜. 아니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제 생활 베팅할 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만 뚫고 더 내려가면 되겠네요. 한 7,000원까지. 그렇죠. 이게 다 내려간 게 아니라 생각했는데 한 9,800원 정도 다시 들어갈까. 이게 사실 보시면은 KG스틸이 이제 급등하기 전에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제 장대 한번 나기 전에 이게 10,000원대 초반이거든요. 3,000원 정도 되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1,300원에 600만 주 팔았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대충 이제 그 지지 정확대가 11,300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그 가격에 비슷한 가격에서 밑에 떨어져서 사면은 먹을 게 없고 한 20% 떨어진 한 8,000원대 후반 정도 했으면 한 11,300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좀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1조 지금 이제 500억이 됐는데 매출이 3조에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 3개년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지금 3천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최근 분기로 봤을 때 2분기 영업이익이 1230억입니다. 마지막은 교촌 FM인데 이거 진짜 배신의 주식입니다. 이거 왜냐면은 상장하고 미친듯이 내려가요. 월봉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시총이 어느덧 3천억이 깨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 비율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가 계속 내다 보니까 PBR이 1.5고 퍼가 11입니다. 재무제표가 좋아요. 매출이 5천억대에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400억 꾸준하고요. 보다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검색하면은 뭐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인수도 많이 그 활동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블랙 시크릿이라는 치킨 하나 밀리는데 수제 맥주 이렇게 하면서 치맥이 좋다 이렇게 밀고 있거든요. 이걸 왜 하나 봤더니 최근에 교촌치킨이 맥주 사업 하나 인수했습니다. 같이 팔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다다익선을 하네요. 그러니까 교촌이 그 회장이 업계 1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맞을 겁니다. 방송에 나와서 자기네들은 그게 있다고, 뭐요? 경쟁력이 있다고 그럼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는 한 얘기를 한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요? 그랬어. 근데 BBQ인지 제가 좀 헷갈려요. 아, 그래요? BBQ가 매장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보면은 이제 근데 치킨 보면은 교촌이와 BBQ 창업주가 일선 소속돼서 좀 회장님들 이제 물러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원가 부담 직격탄에서 2분기 영업이 9억밖에 안 된다. 요새 원가 자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치킨 가맹 이 본사도 많이 안 남은 게 있긴 한데. 그건 아니잖아요. 많이 남은 건데. 아니 교촌 그런 게 있으니까 이 가맹점이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한 절반 정도에서 원가 그런 부담을 같이 상생 동반하겠다면서 본인들 영업이 깎아먹으면서 이제 지원한 거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의외인데 유일하게 지난해 가맹점 패전율 0%예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교촌 FMB는. 그래서 창업할 때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지금 블랙시크릿 좀 밀고 있고요. 뭐 반반 오리지널 유명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이 한 1200개 정도 되고 있고 뭐 브랜드 대상 이런 건 돈 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매장 보면은 교촌이 추구하는 거는 모던 빈티지 이런 거 하고 있고 보다 보니까 좀 창업 쪽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교촌이 괜찮은데? 하실래요? 좀 볼게요. 교촌치킨 창업의 장면입니다. 이제 라이벌인 BBQ가 대충 한 3천 4천 매출 올릴 때 한 7천 정도 매출 평당 대비 매출이 좋다. 그리고 단점은 창업비가 이제 높다라는 게 좀 단점인데. 저 인테리어랑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창업비가 얼마 정도 드느냐? 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빼고 가맹점 했을 때 뭐 교육비 보증금 해가지고 한 1억대 초반 듭니다. 그럼 인테리어 하면 2억이네. 인테리어비 저기 기본 매장 기준 5천. 네, 그거 다 하면 사실 2억 들 것 같아요. 근데 파리바게뜨는 3억 들거든요. 물론 이제 편의점 한 2천에서 5천 들어요. 이런 거 고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돈만이 더 되는 게 아니라 개설을 안 해줘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가맹점 자체를 본사에서 막습니다. 보통 이제 창업 절차는 이거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시장 조사하고 이메일 사하고 뭐 교육시키고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많이 뭘 하냐 그거 솔직히 양도 이렇게 있어서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차라리 창업할 때 알아보면 좋지 않더냐.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지역 상권이긴 하잖아요. 약간 치킨집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막 재개발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재개발이 되면은
거기 직원 그 주민들이 이주를 하잖아요. 그럼 산에 빠져나가니까 재개발 빠져나가기 직전에 그 주변의 프랜차이즈에서 팔아먹습니다. 근데 들어와서는 그걸 잘 모르다가 오씨 산 다 빠졌네 해서 이제 매출이 안 나오죠. 자기는 저 다 챙기고 다 챙기면서 가는 그죠, 거네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사기 아닌 사기 같은.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한 주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진짜 왜냐면은 맨날 매주 쉬고 싶대잖아. 아니 금요일마저도 약간 또 밀렸고 네. 미국이 그리고 이 미국 선물을 보면서 반등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매수가 좋긴 한데 지금 사실 섹터별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지금 방산주 어쨌든 지금 생각보다 현대로부터 안 터질 줄 알았는데 터지면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방산주 위주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정석으로 하자면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정석은 지금 태풍이 단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흰남노인가 그거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풍 관련주 수혜주 사는 게 사실 좋아요. 뭐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그게 맞긴 해요. 그거 몇 년 전부터 계속 나한테 밀렸던 그 얘기 아닌가요? 거기서 태풍 하나 부니까. 근데 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석인데 한 번도 그거 안 불지 않았나요? 맨날 태풍 불어도 그냥 대가리 받고 그냥 가지 않아서 다니고 주식들다. 맞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진짜. 현실은 조금 다르니까. 사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가 어떤 섹터가 움직일 거냐. 보통 제가 기사 보고 이제 검색하는데 네. 기사 자체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가 없으니까. 요새 노시나?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움직일 거면은 뭐 태풍 비료주일 것 같긴 합니다. 정석으로 봤을 때. 아니면 방산주나요? 방산주 또 계속 방산주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도 열심히 해보시죠. 네. 오늘 좀 길었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이었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